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브라운백 세션 진행을 맡게 된 한국레드햇 솔루션 아키텍트 송창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브라운백 세션에서 기술적으로 딥다이브한 주제는 아니고요. 비교적 제너럴한 주제의 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브라운백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가볍게 알고 계신 분들일지라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파드맨 그리고 파드맨 데스크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제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과 비교하여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6개의 아젠다로 준비해 보았고요. 첫 번째로는 파드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많이 파드맨과 비교되면서 언급되는 도커와의 비교 포인트들도 두 가지 정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어서는 파드맨 데스크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드맨 구성과 샘플 예시를 통해서 기능들은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끝으로는 랩업 차원의 특장점을 살펴보고 마무리 짓는 순으로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고 대략적인 짐작 어떤 느낌이 오실지 궁금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드맨의 의미는 에어팟에서의 파드 그리고 워크맨에서의 맨 두 단어를 가져 파드맨이라고 개발자가 네이밍했다는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헛소리는 농담이고요. 웃자고 한 소리니 장난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더 험해지기 전에 이어서 정말 파드맨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드맨은 파드 매니저 2를 줄여서 파드맨이라고 네이밍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영양가 없는 제 농담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부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파드맨은 도커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OCI 컨테이너 엔진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렐 8 그리고 센토스 8부터 디폴트로 제공하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또 오픈 소스로 관리되는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컨테이너 기술은 오늘날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업계의 우위를 놓고 경쟁하는 많은 강력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고 앞서 잠깐 언급드리기도 했던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 파드맨과 도커 기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의 공통점은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환경을 하나의 이미지로 모으고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툴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준 컨테이너라이제이션 대표적인 기술인 포드맨과 도커의 몇 가지 포인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함으로써 두 가지의 기술이 근본적으로 차이점은 있지만 둘 간의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린 파드맨과 도커와의 비교 포인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는 포드맨은 도커와 다르게 데몬을 통해 컨테이너를 구동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대신 리눅스 커널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런C라는 OCI 컨테이너 런타임을 생성합니다. 이는 곧 데몬이 죽어서 시스템이 내려갈 일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포드맨은 루틀리스 모드를 통해서 루트 권한 없이도 컨테이너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도커와의 가장 큰 차이는 포드맨은 바로 데몬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도커는 왼쪽의 그림처럼 도커 데몬을 구동하고 여기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도커 클라이언트 명령을 사용해서 도커 데몬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도커 동작 방식은 효율적이지만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도커 데몬이 모든 컨테이너와 이미지를 관리하다 보니 도커 데몬이 죽거나 재시작하게 되면 모든 컨테이너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포드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몬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각 컨테이너들을 포크하고 이그젝 방식으로 실행해서 별도로 구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데몬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비교 포인트는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노틀리스 방식의 차이로 인한 보안 관점에서의 포인트입니다. 도커는 도커 데몬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아무나 도커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도커 데몬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직 루트 사용자만 도커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시스템 운영자가 컨테이너 운영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분리를 효율적으로 못하게 만들 수 있고 과도한 루트 권한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포드맨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포크, 이그젝 방식으로 실행해서 개별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별도의 데몬이 필요 없고 컨테이너들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용자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별 권한을 분리해서 시스템 운영자와 서비스, 컨테이너 운영자로 전문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커에 반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드맨 관점에서 주요 특징으로는 기존 도커 환경과의 호환성을 그대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도커 기반에서보다 확장된 커맨드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멜 파일을 손쉽게 생성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그리고 앞으로 사용 예정인 오픈시프트 유저 입장에서도 손쉽게 오픈시프트로의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이 포드맨에 관해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린 내용이고요. 도커와의 비교 포인트도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는 보다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포드맨 데스크탑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드맨이 무엇인지에 대해 앞서서 이제 계속 좀 더 포커스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포드맨 데스크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포드맨 데스크탑은 포드맨 시에라용 GUI로 포드맨 엔진과 보다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가시적으로 편하게 제공하는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GUI 기반으로 기존 포드맨 CLI 환경보다 손쉽게 포드맨을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포드맨 데스크탑은 0.14 버전을 기점으로 현재도 활발하게 릴리즈되고 있고 최신 버전으로는 1.2 버전까지 릴리즈가 된 상태입니다. 예, 이어서 앞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매우 손쉽게 구성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포드맨 데스크탑 설치 구성에 대해서 준비한 데모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맥, 리눅스 환경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미지를 포드맨 포털에서 다운받아 클릭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샘플 커맨드처럼 CLI에서도 비교적 쉬운 커맨드 라인으로 설치 구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의 장표에서 설치 방식에 대해 언급드렸듯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포드맨 포털에서 이미지를 직접 다운받아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맥에서 직접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데모 화면이고요. 일반 맥용 타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설치 및 구성이 가능하도록 포드맨 데스크탑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서처럼 설치가 완료되면 왼쪽 화면과 같이 포드맨 데스크탑 아이콘이 생성되고요. 구동이 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콘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는 포드맨 데스크탑 화면 내에서 제공하는 메뉴들과 주요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 화면에서는 빨간색 하이라이트된 영역이 포드맨 데스크탑에서 익스텐션 기능으로 제공하는 메뉴 리스트입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목록들이고요. 선택적으로 클릭을 해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오른쪽 샘플 화면은 이제 익스텐션 기능으로 제공하는 오픈시프트 로커를 설치 구성하는 화면입니다. 이후 진행해서 풀 시크릿 키까지 넣어주면 최종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완료가 되면 오픈시프트 로컬과 포드맨 데스크탑과의 연결을 통해서 컨테이너 그리고 야멜펠 관련 오퍼레이션 또한 가능하도록 포드맨 데스크탑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실 샘플 화면 예제로는 포드맨 데스크탑에서 엔진X를 구성하고 실행하는 비교적 간단한 데모 화면 또한 보여드릴까 합니다. 구성을 위해 우선 포드맨 데스크탑 화면에서 메뉴 항목을 클릭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앞서 이미지 검토 단계를 지나면 찾고자 하는 검토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이미지가 없다면 보시는 화면처럼 풀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대하여 풀링을 시도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엔진 X에 대한 샘플 예제이기 때문에 최신 이미지를 당겨오도록 보시는 것처럼 기입하여 실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포드맨 데스크탑이 포드맨을 직접 호출하기 때문에 커맨드에서 포드맨 풀이라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왼쪽 화면처럼 풀링을 실행합니다. 그럼 이미지가 엔진 X 이미지가 로컬 시스템에 풀링이 되고 오른쪽에 프로그레스 결과를 화면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메뉴를 다시 클릭을 하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엔진X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VCR 재생 모양의 아이콘에 클릭을 하면 엔진X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동작시키는 순으로 실행을 합니다. 앞서 이미지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스킵이 됐지만 포트 매핑과 컨테이너 네임을 수정할 수 있는 위자드식으로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는데 금번 샘플 실습에서는 디폴트 값 그대로 구성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화면은 스킵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통해서 엔진X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면 포드맨 데스크탑은 자동으로 컨테이너 메뉴로 전환이 되고 실행 중인 엔진X 이미지를 왼쪽 화면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또한 보고 계신 오른쪽 화면처럼 같이 실행 중인 엔진X 컨테이너 리스트를 클릭을 하고 브라우저 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아웃풋을 최종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최종 기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열기 아이콘을 앞서 보신 화면에서처럼 실행을 하게 되면 최종 아웃풋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Welcome to NGINX라는 메시지가 웹브라우저 상에서 확인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엔진엑스 컨테이너의 정상적인 기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짧게나마 파드맨 데스크탑 상에서 엔진엑스 컨테이너 이미지를 풀링하여 갖고 기동시켜서 정상 동작, 웹페이지 결과 화면까지 볼 수 있는 간단한 샘플 예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파드맨 데스크탑을 활용한 간단한 예시를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어서는 파드맨 데스크탑의 주요 사상과 지원 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파드맨 데스크탑이 추구하는 컨셉 사상은 제공하는 기능을 통한 일종의 플로우를 통하여 컨테이너, 쿠버네티스까지의 안내를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점입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 우선 앞서 보신 것처럼 컨테이너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또한 파드맨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쿠버네티스를 위한 파드 변환 작업도 매끄럽게 가능하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 개발자를 위한 샌드박스, 그리고 시뮬레이션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파드들은 오픈시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라면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파드맨 데스크탑은 쿠버네티스를 배포 환경으로 지정한다는 맥락에서 컨테이너를 구축, 실행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시프트로 작업하는 개발자의 경우 파드맨 데스크탑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더 나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오픈시프트를 배포 환경으로 지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한 차례 언급은 드렸지만 다양한 OS 환경에서의 지원과 익스텐션 기능 제공, 그리고 컨테이너 및 쿠버네티스 관련 오퍼레이션의 손쉬운 관리 기능들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는 점도 특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차원에서의 파드맨 데스크탑의 특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정도로 크게 특장점에 대하여 꼽아보았고요. 첫 번째 특장점으로는 빠르고 가볍다입니다. 앞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대문이 없고 경량화되어 빠르게 사용이 가능하고 동작 환경에서도 리액티브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게 그러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특장점으로는 개방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파드맨 데스크탑은 파드맨의 확장선에서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동시에 다른 컨테이너 엔진 또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기타 모든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방성을 특장점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플하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혹은 쿠버네티스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컨테이너 엔진 로컬 관리의 어려움이나 쿠버네티스 구동을 위한 난리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하여 부담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부담 요소들을 파드맨 데스크탑을 통하여 복잡성을 해소하고 개발자는 좀 더 코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다른 도구와의 호환성 및 인티그레이션의 유연함, 그리고 다양한 확장된 기능들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고 관리가 가능하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쿠버네티스 1.20 버전부터 도커 사용이 디프리케이션 됨에 따라서 사실상 도커 사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쿠버네티스 런타임과 통신할 때 CRI라는 표준 API를 사용하는데 도커는 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쿠버네티스 도커 심이라는 브릿지용 서비스로 도커 API와 CRI를 변환해 주었는데 디프리케이션 되면서 이러한 변환 기능 또한 사실상 사용이 어려워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의 CRI로 연동되기 위한 조건은 크라이오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오로지 컨테이너 실행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커에서처럼 이미지 빌드 등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함께 사용하기 위해 오늘 소개해드린 파드맨, 그리고 UI적으로 확장되어 편리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파드맨 데스크탑을 함께 아직 사용해 보시기 전이라면 사용해 보시는 것을 오늘 세션을 통해서 레커멘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파드맨 외에도 OCI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인 빌다와 이미지 레지스트에 대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스코피오 또한 크라이오와 함께 사용이 가능한 툴이 있다는 것을 참고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쪼록 오늘 짧지만 세션을 통해서 그간 알고 계셨던 파드맨, 그리고 파드맨 데스크탑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귀한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